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정대용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과학탐구,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학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과학자는 과학 전문 지식이 풍부해서 과학적 질문에 답을 척척 할 수 있는 사람이다. Yes, No 한번 답해 보세요. 그다음, 과학자는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사람이다. Yes, No 한번 답해 보세요. 저는요, 두 가지가 다 과학자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첫 번째 능력, 전문 지식이 풍부해서 어떤 질문에 척척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과학자라고 저는 보기보다는 그거는 오히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능력이고요. 그 밑에 적어 놓은 과학자는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 이 표현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즉, 과학자는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과학적 사고력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적 사고력을 활용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를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 알고자 하는 탐구하는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과학자를 과학자답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역량은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과학적 지식을 많이 알면은 그런 능력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식을 알지 못하면 문제 해결에 또 사용할 도구를 알지 못하는 거죠. 즉, 과학적 지식을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과학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출 수는 없다. 그 지식을 기본으로 하고요. 답이 없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면서 그러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과학적 사고력도 키워지고요. 문제 해결력도 키워집니다. 많은 과학 교육자들 또는 일반 교육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답이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들이 발휘되는가 봤더니 네 가지 역량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는 해당하는 그 문제를 잘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제 영어로는 critical thinking이라고 합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잘 골똘히 생각해서 실마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없는 데서 뭔가 실마리를 찾는다는 것이 바로 창의성 아닙니까?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혼자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문제의 속성이 조금 복잡하면 혼자의 전문성으로 풀지 못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해야 되는데 협업을 하려면 소통이 돼야 되겠죠. 소통에는 정서적으로 서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통도 있지만 물리를 전공한 사람과 생명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소통을 하려면 전문 지식과 용어에 대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기술적인 소통도 포함하여 소통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소통을 기반으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죠. 이런 것이 아우러지면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력이 키워지는 거고 그래서 과학자다운
어떤 그런 역량을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잘 아는 주제의 실험인데요. 나트륨 원소를 여기 있는 봉에다가 묻혀서 알코올 램프에다가 이렇게 가하면은 노란색 불꽃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트륨 원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물질의 성질이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어떤 조는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저희 조는 주황색입니다. 잘못된 건가요? 했더니 선생님이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아마도 뭐 좀 잘못한 거 아닌가? 다시 해봐라. 또는 그 뭐 불순물이 좀 묻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학생들 다 동의하겠지만 학생들은 나트륨 불꽃색은 교과서에 노란색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황색 불꽃색이 관찰되었다면 그것은 제대로 실험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럼 주황색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많은 경우에 그 원인은 불순물이 노란색이 아닌 다른 색을 나타내서 주황색이 관찰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인데요. 근거가 있나요? 그런 주장에? 불순물은 주황색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을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주장을 놓고 어떤 해석을 할 때 합리성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요.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답이 없는 문제 맞죠? 이 답이 없는 문제를 한번 찾아봅시다. 즉 가설을 한번 세워봐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한번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주황색 불꽃색을 나타내는 것은 물질이 불순물에 의한 것이라면 나트륨 불꽃색을 스펙트럼을 관찰한 것과 이 주황색 불꽃색의 스펙트럼을 관찰한 것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물질이 같다 그러면 스펙트럼 상에 나타나는 그 패턴이 동일해야 되겠죠. 그런데 불순물이라고 가정을 하면 다르게 나타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가설을 세우고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 건데요. 풀기 전에 관찰을 잘 한번 해봤더니 좀 생각할 게 있네요. 이 부분에 지금 나트륨을 가해 주었고 우리는 여기를 관찰을 했는데 문득 이 부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도 뭔가 색이 있지 않나요? 나트륨이 있지 않는 곳인데 뭔가 색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나트륨의 불꽃색을 관찰하고자 하는데 불꽃 자체가 뭔가 색을 좀 띠고 있으면 우리의 관찰에 방해가 되겠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실험을 하기 전에 실험 불꽃색을 알코올 램프로 쓰던 이 실험 방법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탐구에서는 실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실험 설계를 잘 하는 것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체 불꽃으로 이런 토치를 사용해서 불꽃을 썼습니다. 자, 어떻게 괜찮나요? 이 불꽃이 여기 이 위치고 스펙트럼으로 관찰했을 때 여기 뭐 별로 보이는 게 없네요. 그죠? 그러면 사용해도 되겠죠? 어떤 사람이 잘 관찰을 하더니 여기도 약간 푸르스름한 색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주장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야 될 길이 있다 해서 무시해버리고 가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하는 증명의 근거를 약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약간 파란색이 보인다. 자, 동의합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또 어떤 학생은 그러네요. 거기가 보이기는 하는데 이쪽 스펙트럼 상에는 분광기로 관찰한 스펙트럼 상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주장, 약하게 파란색 불꽃이 보인다 이것과 스펙트럼 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이 두 관찰 내용을 판단하여 우리가 이 불꽃색을 실험 도구로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결정을 해야겠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학생이 답을 주었네요. 토치 불꽃의 스펙트럼을 보면 어떤 선 스펙트럼도 관찰되지 않으므로 파란색 불꽃의 존재가 실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즉 우리가 관찰하고자 했던 노란색 불꽃과 주황색 불꽃의 스펙트럼이 관찰돼도 현재 불꽃색 자체가 스펙트럼에 다른 어떤 선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거다. 멋진 해석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실험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해서 불꽃색이 나왔고요. 이것을 이런 분광기를 통해 가지고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위해서 눈으로만 보지 않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요 위에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간혹 한 번씩 이런 결과도 보였고요. 이런 결과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관찰됩니까? 여러분도 한번 무엇이 관찰되는지 한번 답을 해보세요. 어떤 학생이 색이 다릅니다. 노란색도 보이고요. 주황색도 보이고요. 붉은색도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또 어떤 학생이 그런데 위치는 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세기가 달라 보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동의하십니까? 관찰 내용은 우리가 다 동의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관찰된 내용을 기반으로 그럼 해석을 해야겠죠. 색이 다른데 위치가 같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나 하는 해석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겠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이런 해석을 했네요. 스펙트럼에 나타난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 선의 위치가 같으므로 이 빛들의 파장은 같다. 그렇죠? 스펙트럼의 위치가 빛의 파장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같다. 동의할 수 있네요, 저는. 또 이런 해석을 했네요. 빛의 세기에 따라 색이 조금 다르게 보인다. 어두우면 붉은 쪽으로, 밝으면 노란 쪽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석을 했네요. 한번 볼까요? 좀 그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위치가 바뀌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좀
통합된 해석을 좀 해보면은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원래 알고자 했던 게 뭡니까? 주황색 불꽃색이 나타나는 것이 불순물에 의한 것이라면 나트륨 노란색 불꽃색의 스펙트럼과 패턴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찰한 내용 그리고 해석한 내용을 보니까 패턴의 위치는 같네요. 패턴의 위치가 같다는 것은 우리의 가설이 틀린 거죠. 아, 우리가 실험을 하고 봤더니 이 가설이 틀렸음을 증명한 게 되네요. 그죠? 즉, 불꽃색에서 주황색이 관찰되었지만 그 주황색은 위치가 노란색 스펙트럼의 위치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물질에서 나온 빛이라는 것이죠. 즉, 노란색 불꽃색과 같은 물질? 그럼 나트륨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답을 찾은 거예요. 주황색으로 관찰되는 불꽃색이 단지 노랗지 않다는 이유로 잘못 실험을 했거나 불순물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실험을 해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보니까 비록 주황색으로 보였지만 이 물질은 나트륨에 의한 물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과정이 바로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정리해 볼까요? 자, 이 사례에서 여러분들은 탐구 실험을 통해서 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찰을 해봤고요, 분석을 해봤고요, 해석을 하면서 과학적인 사고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찾았던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죠. 이런 탐구 실험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록 내용은 과학자들이 해결하는 문제보다는 쉽지만 과학자와 같은 방식의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해결 역량이 키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학생들이 과학 지식 쌓아야 됩니다. 그러나 과학 지식만을 쌓지 말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 궁금증들을 해결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제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